최고차 계수가 1인 fx라는 거 말고는 지금 우리가 저 방정식 이전에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실수 t를 잡아서 실수 t마다 자꾸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요 알파 중에 알파 중 최대를 gt라고 하겠대.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녀오세요. 요거를 해석하는 게 우리의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F알파라는 녀석을 논하기에는 오른쪽부터 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은 fx를 잘 알고 있는데 얘는 미분됐을 때 2차 함수인 거. 최고차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인 걸 알고 있죠. 뭐 3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일단 2차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인데 그 2차 함수는 F알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알파 값 중에 제일 큰 거를 GT라고 하겠대. 저게 뭔 소리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Y는 F알파와 Y는 이거가 서로 Y 값이 같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 왜냐면은 F라는 건 항상 우리가 X 값에 뭘 넣었을 때 F에 의해서 Y 값이 뭐가 나온다라는 함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뭘 그려본 거냐면 우변 함수를 F'-T-4t의 제곱 플러스 4 요렇게 두었을 때 Y는 HX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실수 T를 자꾸 바꿀 거니까. 얘는 T가 뭐든 자기는 나는 HX야 라고 하면서 XY 평면에 그려져 있게 하고 싶은 거지. 괜찮나요? 그런 상태에서 T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뭐 마이너스 1, H 마이너스 1, 0, H0, 1, H1 이런 식으로 자꾸 요 곡선 위에서 T가 움직이면서 뭘 하는 거냐면 요럴 때는 Y는 H-1이라는 걸 그어주고 요럴 때는 Y는 H0이라는 걸 그려주고 요럴 때는 Y는 H1이라는 걸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녀석이 누구랑 같기를 바란다? F알파랑 같기를 바란다라는데 F알파라는 건 내가 알파라는 값을 Y는 fx라는 식에다 딱 넣었을 때 x자리에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죠. 그러면 그건 사실은 Y는 fx를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그거 중에서 언제는 뭐 이렇게 3번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는 뭐 2번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언제는 한 번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사실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개형을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점이 3개가 찍히는 경우가 있겠고 2개가 찍히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찍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파라는 건 그것 중에 뭘 택한다? 가장 오른쪽 거가 알파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 그리는 게 뭘 그렸겠어요? Y는 fx를 그렸겠죠? 그쵸? Y는 fx가 그려져 있는 것 중에 교점이 3개가 가능한데 그것 중에 여기 이 점들이 다 뭐라고 돼 있었더니만 x1, fx1, x2, fx2, x3, fx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그거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t 값을 정하면 요 가로선이 정해지고 그 가로선이랑 만나는 3차 함수와의 교점 중에서 가장 오른쪽 점을 고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요때는 요게 알파가 되는 거고 요때는 요게 알파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고 2개였으면 그거에도 오른쪽이고 항상 알파는 오른쪽 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녀석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F가 어떻게 생겨먹을지도 모르는데 얘랑 이렇게 교점 카운팅 해가지고 가장 오른쪽 걸 고른다는 얘기를 하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은 그 GT라는 녀석이 T는 3에서 불연속이고 G3은 1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T는 3에서 불연속이고 3에서만 불연속이잖아. 그럼 나머지에서는 어떻다? 연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G는 이게 T축을 그렸을 때요. Y는 GT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Y의 GT는 여기 최대값 C잖아요. 3이라는 것 외에서는 다 어떻다?
다 왼쪽에서도 연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연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쉬울까 여기가 쉬울까라고 하면 난 여기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거 가로선을 그리는 부분 자체가 어딘가 딱 상방에 막혀가지고 가로선을 여기서가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높은 데인 건데 저 밑에서 그리는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저 밑에서 그렸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억 같은 점이야. 마이너스 1억 같은 가로선을 그리면 fx랑 몇 점에서 만나겠어요? 한 점이겠죠? 예, 뭐 마이너스 1억이 모자라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1조를 해봐도 되고 1경을 해봐도 됩니다.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쭉 이어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3에서만 불연속이라 그랬으니까 계속 쭉 연속이거든. 그게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일 땐 딱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거야? 뭔가 갑자기 끊겨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끊기지? 이게 쭉 가다가 뭔가 쭉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이라는 녀석이 내가 몇 컴마 몇을 찍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면 여기라고 삼아 보는 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시도를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여기를 먼저 해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쳤을 때 이 점이 아니라 누가 찍혀야 된다. 쭉 이어진 점이 아니라 뭔가 오른쪽 점에 이제 얘가 세 점에서 만났는지 두 점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점이 존재해서 갑자기 얘가 튀어나오기를 G3은 1이니까 여기 값이 1이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 그래프에서 T축이요? 여기 지금 T축 없어요. 이거 지금 아직 우리가 요 값을 모르잖아요. 여기가 최대값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그려져 있는 거냐면 XY 평면이야 이게 지금. 그리고 요 점은 지금 우리가 3,H3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T가 3인 거겠죠. 그쵸. 여기 지금 XY 평면에 X, HX들이 찍혀 있는 거죠. 저것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요게 Y는 fx의 일부가 그려져 있는 거죠. Y는 fx. 요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 fx가 요 점 말고 요 점에서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런데 여기 밑에선 연속이란 걸 알고 있죠? 계속 내가 지금 t를 이제 y는 마이너스 1억을 그었다는 거는 마이너스 1억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어떤 t를 이용해 가지고 가로선을 그어서 자꾸 요 점이 찍혔다. 요 점이 찍혔다. 요 점이 찍혔다 하고 x좌표를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걸 gt라고 읽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연속이다가 여기서만 툭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서는 fx랑 만난 지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점은 요 밑에가 점이 찍힐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fx가. 그 말은 얘가 요 근처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극소가 돼요. 걔가 누구냐면 G3이 1이라는 것 때문에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인 걸 알았는데 얘는 중근, 얘는 한근인 걸 알았으니까 저걸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번에서 F알파 하고서 우변함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문자를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at 플러스 b 플러스 4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결과 무엇이 나왔을 거냐면 여기 대칭축이 x는 a이고 그 다음에 이 극대값 이라는 곳에서 두 점에서 만나고 오른쪽 점이 x는 1에서 발생한다 라는 걸 잡아냈죠. 그러면 여기 극대값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인 것이고 이때 해석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넣으면 얘가 3이라고 바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b 더하기 13으로 바뀌죠. b 더하기 13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우리가 요런 해석까지 다 맞췄단 말이야. 그러면 뭘 알아낸 거예요? F'1이 0인 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오른쪽 우변함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d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f1이 b 더하기 13과 같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가는 게 좋겠어? f로 가는 게 좋겠어? 프라임으로 가는 게 좋겠어? 프라임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f 프라임이 뭐였을 거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였는데 a를 아니까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b였는데 는 0 돼야 된다는 거니까 빼기 9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b 값도 여기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지. 요 f 프라임은 0을 이용해서 여기를 9를 알아냈으면 여기를 그 마이너스 9를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4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f1이 4다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근데 f1은 우리가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1 넣으면 4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1을 넣는 순간 4거든 여기가. 그럼 여기 빼기 9잖아. 플러스 9. 이렇게 문자를 a, b, c 이렇게 둬도 깔끔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어. 근데 완전히 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거를 문자로 두지 않고 추상화된 상태로 풀어보는 거야. f 알파는 이제 우변함수를 내가 ht라고 잡을게. ht의 정체는 무엇이냐? hx가 만족시키는 것은 f 프라임 x 빼기 4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세팅해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 결과 얻어낸 건 뭐였냐면 h 프라임 3은 0이야. f 프라임 1은 0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1이 h3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저 중에서 가장 편한 것부터 가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국엔 f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h 프라임으로 주어져 있지만 h3으로 주어져 있지만 다 f로 번역해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제일 다루기 편할 것 같거든. 왜냐면은 여기서 h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리고 여기 더블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겠어? 이게 확통하는 친구들도 요게 2차 함수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미분한 1차 함수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그냥 보면 그만인 거지. 뭐 정 불편하면 얘를 뭐 그런 식으로 g는 이미 썼으니까 그러니까 px라고 p'이라고 하든지. 근데 f 더블 프라임 x라는 녀석은 1차 함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x 3 넣었을 때 24 나와야 되니까 6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f 프라임은요 적고 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c가 원래 붙는 거죠. 근데 우리는 f 프라임 1이 뭐인 걸 알고 있어요? 0인 걸 알고 있어요. 빼기 9. 훨씬 더 간결해졌지. 똑같은 함수를 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f1이 h3과 같다 그랬지. h3은 뭐야? h3 이제 구할 수 있겠죠. h3이라고 하면 이것은 3을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f 프라임 3 빼기 4고 36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27 플러스 36 18 빼기 9 빼기 36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 9거든? 36이거든요? 36 지워지거든요? 이게 4라는 뜻인 거야. f1이. 그럼 뭐 해주면 돼? fx.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하면서 1 넣었을 때 4 나오길 바라는데 4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훨씬 간결해졌지. 같은 함수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A, B, C를 미리 세팅해 둘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만 편치 않을 수는 있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었지. fx가 지금 최고 기상의 기수는 1이라고 그랬고요. x-k 나머지 하나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 하고서 지금 이 최대값이 누군지를 아직 모릅니다. 최대값이니까 라지 m이라고 잡아볼까? 플러스 라지 m 이렇게 잡으면 나라면 그냥 미분을 할 것 같아. 얘가 f 프라임이 여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x-k가 붙어있는 상태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2거든요. 이게 f'인 거고, f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여기는 똑같은 이유로 2x 마이너스 1, 여기 2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써줘야 더 좋겠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랑 더하기 2배 되는 x 마이너스 k. 요거 미분하는 것까지는 다들 괜찮나요? 요 곱미분할 때 그냥 요거 하나와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전개 미리 해가지고 미분할 때 이렇게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요거 이렇게 떨어뜨리고 요거 배수 계속 꺼낸다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저게 합성함수 미분이잖아요. 저게 수투 범위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3 넣으면 24 나온다. f 프라임에 프라임에다가 3 넣으면 24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3, 6, 4 더하기 4 더하기 2배의 3-K라고 하면 이게 24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8이거든요. 그럼 얘가 16이거든요. 그럼 얘는 8이거든요.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K 값이 마이너스 5인 걸 알았으니까 fx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m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m 값만 결정해주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f2를 구할 수 있는 거지. f2라는 거를 먼저 딱 설정을 해놓고 가면 7, 1 더하기 m만 구하면 진짜 답이야. m은 요 녀석들을 설명을 해줘야 처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f'이라는 녀석이 x 플러스 5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 거고, h'3이 0인 거잖아요. 그럼 h'3은 0을 쓰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h3이 m이다, h3이 m이다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h3은 f3 h'3 f'3 빼기 4, 9, 36에다가 32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m이다 라고 말해놨으니까 f'3 여기서 대입만 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3 넣으면 4, 그 다음에 플러스 3 넣었으니까 8에다가 3, 6 빼기 4 빼기 2니까 4. 그러면 8, 4, 32가 서로 지워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m이 4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7 더하기 4는 11.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어디가 다시 살펴보고 싶은 지점이 있나요? 계산하는 부분? 아니 h 더블 프라임, 뭐 f 더블 프라임 이런 거? f 더블 프라임 근데 학교에서 미적분 했나요? 안 했고, 학교에서 미적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얘가 px 이런 식으로 그냥 새로 설정해주면 p 프라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사실은 x 있고 v 있고 a 있고 이럴 때 얘가 x 프라임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v 프라임이 a잖아. 그럼 얘는 사실은 x에 프라임에 프라임 붙인 거라고 은근슬쩍 배우던 내용이야. 사실 듣고 보니 그렇네?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미분 2번 한다는 행동을 그냥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렇게 더블 프라임이라고 붙이는데 그냥 우리가 본 적이 잘 없을 뿐이야. 근데 수투에서 저게 왕왕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예전 기출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 접선의 y절편을 GT를 하겠다. 근데 접선의 y절편 혹시 여러분 이렇게 쓰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괜찮아? 뭐 한 거냐면 y는 f't, x-t 플러스 ft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y절편 구하고 싶으면 x는 0, y는 gt라고 넣은 거야. 그래서 gt는 ft 빼기 t, f't. 이거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t가 0과 5 사이에서 증가한대. 그러면 이거 gt를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했을 때 g'이 0과 5 사이에서 어떻다? 향수다. 또는 0은 포함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그 점 한 번만 튕기는 식으로. 네. 그러면 이거 미분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돼요? f' 이라고 될 거고, 여기 뒤에는 곱미분이니까 f', 그 다음에 빼기 t 가만히 있고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어요? 딱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g'을 조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t f 더블 프라임 요거의 부호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t의 부호는 0과 5 사이에서 그대로죠. 양수로.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f 더블 프라임이 어떻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f 더블 프라임의 기하학적 의미나 뭐 개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미분한 함수조차도 다항함수니까 미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더블 프라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항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다항함수들은 추상화된 상태로 다뤘을 때 조금 편하거든요. 만약에 극대가 여기서부터 더 큰 애가 뭐 어디선가 있었다면 또 그걸로 인해서 불연속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문제 상황을 3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좀 간결하게 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요렇게 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파고들었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되는데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2차 함수로 인해서 생기는 건 불연속이 안 생겨요, 사실. 3차 함수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여기서 되거나 여기서는 안 생기지, 사실 불연속이. 여기서 불연속이 안 생겨요. 왜냐면은 계속 본인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수로 인해서 요 두 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연속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뭐 2차 함수가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했으면 그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불연속이 생기겠죠. 최대가 이거라고 주장하다가 여기에서는 갑자기 뚝 작아지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불연속을 두 번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래도 이 극소를 넘어가면 안 됐던 것이다. 극소랑 안 만나버리면 불연속이 안 생기죠, 아예. 이렇게 가로선 그어서 하다가 여기 딱 닿는 순간 여전히 불연속 아닌 거고 여기로 가면은 가로선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방금보다 살짝 작아지는 연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시험장에서는 좀 왜 이래 되는지 모르고 그냥 3이라고 했었을 뿐 과정 자체는 똑같죠. 그러니까 되게 감이 좋았던 거야. 그게 직관이나 찍기를 하더라도 평소에 옳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시험장에서 풀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아 문제 이렇게 나왔겠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많은 바에 따르면 그래야만 될 것 같아 가 풀고 맞추는 것보다 더 좋은 거지,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풀어서 맞춰야만 점수를 받는 시험이 아니야, 순위.